요건 뭐 1분 20초짜리니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흔쾌히 수락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잔고 위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런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왜 민정수석이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첫날에 기자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수사지휘, 검찰이든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제가 바로 즉답을 하는 게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할 자리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수사를 진짜 조율을 했어요. 누구 집어넣어라, 누구 집어넣지 마라를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엄명이 청와대는 절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엄명이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의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최욱이 질문한 게 뭐죠? 최욱이 질문한 게 뭐예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임용 과정에 대한 인사검증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거죠. 이거는 그 김건희의 그 죄과를 멋멋이 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왜 그때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물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텍스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최욱의 질문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 흔쾌히 수락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잔고 위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민정수석이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조국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첫날에 기자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수사지휘, 경찰이든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바로 즉답을 하는 게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할 자리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끊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는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수사를 진짜 조율했어요. 수사를 조율했단 말이죠. 누구 집어넣어라, 누구 집어넣지 마라를 다 조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엄명이 청와대는 절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엄명이었고 역시 마찬가지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수사 개입하래? 인사검증을 왜 안 했냐고 묻잖아요 지금. 최욱이 뭐라고 물어요? 이런 것들 왜 민정수석이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묻잖아. 그런데 동문서답을 해 얘가. 조국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번번이 그래요. 핵심을 벗겨나가. 그러니까 거기 그 매불쇼에 나와 있던 사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려하게 말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욱이는 그 말에 싹 혼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조국 대표는 MK 정님 수사가 아니라 인사검증인데 교묘한 말 바꾸기 짜증납니다. 조국의 특징입니다. 이게 교묘한 말 바꾸기를 합니다. 아주
교묘한 말받기를 하죠. 유한한 인간님, 조국 대표는 결자 해지한다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려 합니다. 박사님의 말씀도 이미 의미 있게 챙겨 듣고 있지요. 아니,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 있답니다. 깨어있는 국민을 위한 박사님의 강의도 실패했던 조국도 이 시대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계속해서 강의 경청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강의 경청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답이다, 이걸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각자 알아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자, 이건 좀 긴데요. 그 김갑수 선생이 이제 나와서 질문을 아주 예리하게 합니다. 김갑수 선생의 질문이 아주 예리한데 두 가지입니다. 조국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갑수 선생은 그걸 알고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멤버들이 정치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냐. 법률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법률의 위에 있어서 법률을 통제하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그 정치의 뜻을, 정치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걸 못했냐. 지금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6부짜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정부의 총장입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네, 난 신영 기자에게. 완전히 마음 돌렸어. 왜요? 비겁함 때문에.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대신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명 전에요. 네네. 그걸 짧게 두 가지로 네네. 얘기를 할게요. 일단 무서워. 청와대가 검찰 통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됐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은 일이에요. 그걸 봤잖아. 네. 만약에 청와대가 그런 식의 권력 컨트롤을 안 한다면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뜻으로 하는 거고, 예? 검찰은 검찰총장의 뜻대로, 군대는 합참의장 뜻대로 가는, 누구도 뽑지 않은, 예? 선택된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간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그랬어. 네. 각급 기관장들이 물론 웬만하면 말을 따르겠죠. 근데 윤석열 씨처럼 중앙지검장서부터 말로 사기치면서 검찰 개혁을 할 것처럼 해서 딱 자리 잡은 다음에 총장 이후에는 말이 안 되는 생사람을 잡는 거야. 그 생사람의 대표가 조국 교수야. 네. 그거는 상식 있으면 다 알아. 딸의 그 입시 과정은 네, 멸문지하를 내가 당했죠. 100%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학교를 보내봤기 때문에 그 스펙 쌓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 정도로 잘 알아. 네. 말이 안 되는 짓이 벌어져. 근데 왜 화가 났느냐? 네. 착한 소리만 해. 네, 네. 조국 교수는 자기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민정수석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기관의 장일 뿐더러 법조항이나 조례를 뛰어넘어서 정치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원으로서 대응이 되라는 건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령 쓰고 있었대. 검경수 사건 조정. 상대는 우통 벗고 식칼 들면서 생사랑 잡으면서 난리 그냥 피바람 불러일으키는데 맞는 쪽에서는 하면서 웅장할 맹장을 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쳐 맞아. 막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착한 소리만 해. 그러면 그 사람만 불쌍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지지했고 진보의 신념을 가졌고 민주당을 응원했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 왔던 그 계통에게 자기의 자존심과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가 너무나 초라하고 위축되고 늘 변명해야 되고 민주 세력으로서 단독 집권을 거의 처음 하다시피 맞습니다. 했는데 네. 민주 세력은 이렇게 힘이 없고 민주 세력은 이렇게 법을 뛰어넘는 통치적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건가? 그 상징이 내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이었어요. 네, 네. 착한 소리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 하여튼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어떤 취지 충분히 제가 심정 이해하고요. 저도 제 주변의 친구 지인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왜 그랬냐 그러고 또 제가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표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항변을 하자면 아까 두 가지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지시도 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 통제는 누가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 그 다른 말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이고 법상으로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상위기관 아닙니다. 근데 법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이해라. 란 취지였고 아. 저는 그 과정에서 조율 작업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분들이 막 화를 내는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그 신년 기자회견인 네네. 겁니다. 네. 그 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 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저는 그 문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하시기 앞에는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거든요. 전 저의 방식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뭡니까 경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뒤에서 나옵니다. 제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저식으로 해석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답게 행동하라라는 경고로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네. 검찰권의 오남용을 얘기하고 이제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너 당신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언론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네, 않았죠. 물론 이제 그분을 오래 모셨고 서로 대화를 했을 때 그분의 화법을 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이거 뭐냐라고 화를 내신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떠나서 제가 몇 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도 제가 많이 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부터 뭐 이른바 유시민 장관의 말을 빌자면 연성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와서 집권을 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유불문하고 제가 사과를 여러 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이브했거나 순진했거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조 선생의 논박을 해서 네.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도 앞으로 출마해서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고 법무장관이 뭘 해야 되고 그거 다 의미 없잖아요. 네네. 권력의 인너 서클이 필요한 일을 필요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장이라고 잘 몰라서 이 사람이 그 멧돼지 같으니까 그 어려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렇게 해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반기 들고 나고 대통령도 치받는다. 이게 쫓아냈어야 되거든. 아마 김건희 딕해갖고 주가 조정 몇 개만 터뜨렸어도 내보낼 수 있었겠지. 임기제니까 타면은 못 시켜도 언론이 있고 네.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 네, 그런데 다들 자기 보신, 자기 손에 똥 안 묻히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있어서 네. 절차.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착각했지. 아무리 나쁜 놈이 들어와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에서 꼼짝 못한다. 시스템을 마구 흐트리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드릴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네. 저를 포함해서 네.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정부는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정치적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잘 들으셨겠지만 한 번 들어가지고는 무슨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유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녹여버립니다. 심각하죠. 11111 선생님,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112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조국을 보면서 점잖은 한동훈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한 생각이 아니었군요.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조국은 같은 과다. 예, 같은 과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지금. 해피님,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놓여야 된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자르고 윤석열을 남기냐. 앞뒤가 맞아야지. 맞습니다. 한심한 거죠. 한심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자, 이제 이 문장을 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김갑수 선생의 질문을 하죠. 요약해버리면 길게 얘기했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에서 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정치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멤버들이 어째서 법률을 뛰어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법률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느냐. 윤석열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보면서도 왜 착한 척하는 소리만 했느냐. 그게 옳은 방법이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뭐 일반인으로서는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기자들도 이렇게 질문을 못 하니까. 조국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지. 대통령의 비서로서 민정수석은 법상 검찰총장의 상위기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을 조율 작업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 발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문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하시기 앞에는 검찰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거든요.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슬쩍 이 문구를 집어넣어요. 이게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 1월 18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뒤에서 나옵니다만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한마디도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 강의를 조국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없는 말을 지어내 이놈이. 이게 신년 기자회견 2시간 4분짜리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속도를 빨리 해서 듣고도 천천히 듣고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른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이 영상은 다 보지 않겠습니다. 18분경에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을 국민일보 이은별 기자가 추미애 윤석열 갈등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기자의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2분 53초예요. 두 번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1시간 14분 지나서 14분경에 뉴스완의 구교훈 기자가 정치적으로 그 검찰 개혁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냐. 그걸 왜 해결하지 못했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합니다. 기자의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쳐서 4분 30초가 나와요.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KTV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들어보면 얼마나 조국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주로 뭔 얘기가 2시간 넘게 있었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교육 문제에 관해서 백신 문제, 아동 학대 문제, 월성 원전 문제, 국제 외교적인 문제, 남북 문제, 지금 그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 그다음에 뭡니까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지. 요건 딱 두 가지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경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답변을 여기서 쭉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갑수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마지막에 질문이죠. 답변이죠. 저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미숙했냐. 그거를 이제 김갑수 선생이 질문하니까 조국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드릴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정부는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정치적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쭉 뒤에 또 넘어가는데 그 뒤에서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필요하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고시키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너무나 비리와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해고시켜도 됐어요. 1심 판결이 뭐예요? 면직 이상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비리와 불법이 있었다고 1심 판사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2심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무죄 윤석열이 이겼어요. 왜? 한동훈이가 원고였고 한동훈이가 피고였거든. 한동훈이가 피고였죠. 그러니까 자기 질 생각을 하는 거죠. 질 생각을. 오채은 선생님인가요? 그렇죠. 오채은 선생님. 박사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얘는 거짓말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김갑수 선생이 계속 프레셔를 주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이 약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래도 거짓말의 문제예요. 얘가 이런 정도로 개판인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속이는 거예요. 문재인과 조국은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제가 네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국가적 재앙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한 경위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왜 안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밝혀야 돼요. 인사검증을 안 했어요. 인사검증은 문서로 내가 보고 싶어요. 뭘 했는지. 회사에서도 이런 중요한 인사는 반드시 인사검증을 하고 그거를 인사 파일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사한단 말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놈들이 이따위로 했단 말이야. 두 번째, 특별한 인연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굳이 발탁했다면 그가 그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할 일,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좋은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을 정리해서 성과 계약서를 맺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안 밝히는 거죠.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물어볼 뭐도 없고 물어본들 제대로 대답할 리가 없죠. 안 했으니까. 그래서 탈선하지 못하도록 딱 놓고 했었어야 돼. 뒤에 가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정치력이 취약했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열망에 따른 개혁 약속을 거짓말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속였고 조국도 속였어요. 언제 속였냐?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자기가 6년 전에 얘기해놓고 2017년에 와서는 안 했어. 임기 초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조율해서 검찰개혁을 했어야 함에도 그 골든타임을 놓친 후에 이제 와서 이런저런 거짓말로 변명을 해야 되는 것. 즉 문재인을 쉴드 치는 것은 국민을 2번 속이는 일이라는 점. 이 4가지가 조국의 잘못이고 조국이 고위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일을 해태했거나 잘못했거나 아니면 유기했거나. 그런데 이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신당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키겠다고 그래.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인사조직론에 이응자도 모르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신당을 만들어. 그리고 막 있어빌리티 하니까 인사조직론에 이 황무지인 나라에서 많은 백성들이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지지하고 막 있는 거야, 지금. 조국이 사라지면 그 조직은 사라집니다. 조국은 어차피 지금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조국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은 안철수랑 비슷한 현상입니다. 시간의 문제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시고요.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하면서도 이걸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오늘 오후 5시 30분 현재 481명의 의견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권민회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의견 남기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시스템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회원 가입 절차가 오픈되면 그때 가서 사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남긴 의견을 잠깐 보겠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혼탁한 세상에 혼탁해지는 저 자신을 깨우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치 30년 앞을 보고 시작하는데 동의합니다. 30년 후까지 이런 정신으로 국민들이 뭉쳐 장래 한국의 민주주의가 참으로 스위스만큼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최동석 소장님의 오프라인 강의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24년에는 가능하겠지요. 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이런 멋진 기회를 제공해 주신 최동석 교수님과 헌신적으로 먼저 활동 중이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미 은퇴한 사람이지만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후대의 건강하고 보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 미력이나마 나노가 아니고 단어인데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단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7번째를 읽어드립니다. 근데 그 순서는 260번째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최동석 박사님의 강의를 4년 정도 듣고 있는 60세 나이의 남성입니다. 인간들이 4년이나 들으셨다고요? 인간들이 살아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던 차에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제로 조금씩 탐색해 나가던 중 최동석 박사님의 인하원 강의와 협동조합 강의를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따라왔습니다. 이남원, LG 그룹에 계시다가 은퇴하셨군요. 제가 LG 그룹에 가서 여러 강의를 했는데, 이남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죠. 거기 임원들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었던 것이 아마 그 이남원의 자기네들 그 인트라넷에 강의가 쭉 이렇게 사내 교육 차원에서 그걸 한다는 거를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인하원 직원들이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줬거든요. 아마 거기서 보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강의를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룬 데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이 네트워크에 참석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주는 것을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주신 최동석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0번째 남긴 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백만 충전기님, 조국 신당이 200석 불가능한데 조국은 어떻게 탄핵하고 개혁이 가능합니까? 질문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네, 그 진짜 문제죠. 조기 종식, 조기 종식으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인사 조직 전공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모시면서 그 주군을 등에 업고, 그것도 문재인 같은 흐바리 같은 사람을 등에 업고. 근데 이해는 돼요. 내가 조국이 왜 저러는지. 그 이해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가 진짜 멸문지화 당하고 무간 지옥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명예도 회복하고 자기가 살아날 구멍이 뭔가를 생각한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왜 안 받아줄까요? 내로남불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조국의 그 히서빌리티를 민주당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 사람들 다 이 민주당에도 실력 있는 몇몇이 있어요. 다 빼꼼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서빌리티만 있고 사실 그 하는 행동 보면, 그 민정수석으로 하는 행동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박상기 교수를 그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앉혀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동안에 그냥 전반기를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누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본인 잘못이지. 자기가 6년 전에 북콘서트에서 문재인하고 토크 콘서트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걸 다 설명했거든. 근데 왜 안 해? 오히려 검찰을 키워줬어요. 적폐 수사한다고. 적폐를 수사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때려잡을 게 아니라 사람은 맨 나중에 때려잡아도 돼요. 우선 구조와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잘 돌아가도록 해놓고 나서 때려잡아도 돼요.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조차 분간을 못해요. 자기가 형법과 제도 전공자라는 거야. 제도가 구조와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구조와 제도는 뭘 전공한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형법학자라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내가 좋게 봐줄래도 공적으로는 좋게 봐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소리를 하냔 말이야. 제도를 전공한 거예요. 형법과 제도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래서 문재인이 자기를 좋게 보고 그러면 권력기관들을 개혁해라 하고 자기한테 민정수석을 맡겼다는 거야. 근데 뭘 했어? 그 매불쇼에 다 나와. 그러니까 그냥 등신이라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해. 돌아버리겠지. 말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못하다니. 아무것도 못했잖아. 자기가 박상기를 조율하면 되거든. 근데 박상기 같은 흐바리를 데려다 놓고 조율도 못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특수부는 그냥 확 2배나 키워놓고. 와, 이런,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답을 알겠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제가 천공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나이 60이 된 조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되풀이할 거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천천히 가지만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문재인을 계속 쉴드치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다 막혀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유일한 한 구멍이 정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는 돼. 그런데 왜 문재인이냐고. 자기 홀로 서야지. 자기 자신과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김우영 등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조국은 정직하게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왜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에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저간의 사정을 조국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인사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문재인을 버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조국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하려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냉철한 사랑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대로 가는 거죠. 이 사태는 보은의 윤리가 아니라 책임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국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 사회에 저명 인사로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만들어준 문재인에게 보은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당을 차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신당이 무슨 신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도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자기가 사과한다고 그래. 사과를 골백 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조국이 나는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이 먼저다님, 교수님 말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깨우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의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조국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거든요. 누구한테 복수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안갚음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거예요. 자긴 그렇게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당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신당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쌍함에 막 하고 그 말에 유려한 말에 사람들이 다 녹아떨어지고 최우기도 녹아떨어지고 김갑수도 녹아떨어지고 그 속에 거짓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앞으로 조국에 관해서 신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국에 관해서는 우리 정치판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판이 그러니까 대진표가 그 본선 대진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서서히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짤막하게 대진표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판에 관심을 가진 지 한 2, 3년 본격적으로 가진 지는 한 2년,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돼서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보려고 합니다.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겸손과 유려함 그 속에 담긴 거짓말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결과를 보면 그 속에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헌법 개정, 개헌 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대진표가 나오면 대진표대로 그냥 조금씩 1시간 이내로 또는 30분 정도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이내로 끝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절감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3,000명이 넘는 분이 제 강의가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남았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널리 이 영상이 퍼져나가서 모든 정치 관련자들이 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